수학 탐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 공부에 있어서 중위권과 상위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생각만큼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자꾸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상위권으로 가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위권 학생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요, 당연히 상위권이 가진 특징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크게 4가지 요소를 꼽고 있습니다. 공부양, 그리고 공부양에는 단순히 문제 푸는 양하고 시간이 거기에 속하겠죠. 얼마나 오래 투자했느냐랑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리가 잘 되었느냐, 이게 이번 항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복을 얼마나 하느냐, 자 그거 하고요. 그리고 컨디션하고 여유, 자 요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중위권이냐 상위권이냐가 갈립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게, 이 중위권은 어떤 학생을 중위권이라고 하겠습니까? 상위권은 어떤 학생을 상위권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위권은 한 1등급 정도를 상위권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2등급이어도 강한 2등급. 자, 등급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은 4% 이내를 얘기하고요. 2등급은 11% 이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위권을 우리나라 등급으로는 3등급에서 6등급. 자, 우리나라 평균 그 학생들의 실력이 5등급이라고 본다면은 3등급에서 6등급을 중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관찰을 해봤을 때 공부량에서 분명히 차이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상위권이 100의 공부를 한다면 중위권은 보통 60 내지 70을 공부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관찰을 해본 바로는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이 100의 양을 똑같이 공부함에도 점수는 그 상위권보다 낮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 중위권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시고 있죠? 자, 또는 상위권의 평균 공부량보다 1.5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중위권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도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아래쪽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 바둑돌. 이게 정리라고 적었잖아요. 제가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정리라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바둑돌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요거만큼 써도 이만큼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바둑돌이 정확하게 10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에너지를 진짜 이만큼 써야 한다 이겁니다. 자,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렸죠. 이 이유가 바로 중위권이 150을 공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상위권이 정리를 해서 가지런히 맥을 잡아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중위권은 엄청 힘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형태로 공부가 되게 되면요, 이렇게 잊어먹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죠? 상위권은 이렇게 밀집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할 때 되게 적은 에너지를 쓰고도 공부가 잘 된다는 이런 원리입니다. 자, 방금 바둑돌 모양 보셨죠?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관찰을 해 보니까
중위권들이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 이렇게 풀 때 정리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한 10 정도? 근데 상위권은 문제 푸는 양이 100이라면요. 정리하는 시간이 100이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리하는 시간 때문에 그게 가지런히 이렇게 뭉쳐지게 되죠. 뭉쳐지기 때문에 다음 공부할 때 더욱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져요.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바둑돌이 흩어지는 거 봤죠? 뭔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다음에 또 공부했는데도 뭔가 정리가 안 된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실제 학생의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가 두 학생이 있었는데 요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안 풀렸을 때 근원을 자꾸 추적을 해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근데 중학교 책을 찾아보더라고요. 중학교 책을 찾아보다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니까 초등학교 책에 그거를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였냐면은 약수, 배수 이렇게 관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 약수, 배수를 찾아보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최대 공약수를 찾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약수, 배수 문제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잘 내려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쪽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원리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완벽하게 원리가 이해된 채로 이렇게 정립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도 문제까지 아까 바둑돌이 1층, 2층, 3층까지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난이도도 쉽게 풀려요. 근데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비슷한 유형을 그냥 외우려고만 해요. 바로 요 차이가 바로 150의 에너지를 쓰고도 공부가 잘 안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위권하고 중위권하고 차이가 이 반복에서도 드러났는데요. 그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잘 안 하려고 들더라고요. 물론 하는 학생이 있는데도 또 반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그려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1회도 2회도 3회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적이 있어요. 1회독을 할 때는 개념을 이해를 한다. 하나하나의 개념을 이해한다. 그럼 2회독 때는 개념과 개념이 연결이 되었는지 요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죠. 자, 3회독 때는 뭘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약한 곳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찾아서 메꾼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반복이에요. 뭐 영어 단어를 반복해서 쓰듯이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 없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여유라고 제가 적었죠.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잠을 몇 시간을 자야 할지 이게 명확했고요. 오늘 몇 문제를 풀어야 될지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초조해서 문제량을
무조건 늘리고 봐요. 그리고 잠을 줄이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중위권과 상위권의 제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요거를 참고하셔서 상위권이 되려면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상위권으로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